요번에도 이제 수요와 공급 작년 9월부터 3월까지 수요와 공급 개념 적용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1000만 원 모았거든요. 1천만 원 모은 돈이 다시 700만 원 되면서 샤페론 마이너스 30% 하면서 다시 매매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정도는 이 차트를 비교해서 매매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두 번의 상한가를 간 주식이 있으면 이거와 비슷한 주식의 차트를 쭉 찾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차트를 과거에 모아놨던 거 대략 한 300개, 4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쭉 보면서 이거와 비슷하거나 이거와 좋거나 안 좋거나 한 차트를 찾아가지고 이게 쭉 돌려보면서 이거보다 좋은 거, 이거보다 나쁜 거 해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요번에 여기 뭐 샤페론 마이너스 30%로 마무리됐지만 이 초과 수요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면서 전에 과거에 했던 매매법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정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걸 바탕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시 뭐 이렇게 많이 30%로 손절이 결국은 났죠. 손절을 이게 한 번의 매매가 아니고 여러 번 매매를 통해서 샤페론을 통해서 총 많이 30% 손절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다시 공부할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공부할 원동력이 생기는 거고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 깨달았으니까 다시 이젠 과거의 매매법으로 돌아갑니다. 요 개념을 과거의 매매법에 같이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쭉 1월 때부터 9월 때까지 쭉 보면은 갤럭시 S9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났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차트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이 개념을 같이 적용해서 들어갈 거예요. 만약 이 현상 주식이 있다. 이 현상 주식이 있으면 공략해야 하는 포인트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자리, 뭐 1%든 2%든 모든 자리에 다 매매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큰 상승, 종가 기준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포인트, 요 포인트들 있죠. 요 자리에서만 이제 비교 분석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이 되는 게 요게 11월부터 9월까지 했을 때 제가 초과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요 이후의 분석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 상승의 자체가 어느 정도 초과율을 달성하는지 초과율 그 상승의 똑같은 이현상이어도 초과 상승률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현상이어도 초과 상승률이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초과 수익률이 상승률이 높은 주식일수록 예, 더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손실이 났던 주식을 쭉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해성산도 위로는 수익이 났고요. KPX 수익 난 거는 다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는 이런 자리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증대되는 자리에서 요 수요는 비록 뭐 내가 이것만 상한가를만 봤을 때는 상한가 2현상이기 때문에 2현상이기 때문에 강한 수요로 예상되지만 전체 그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숲을 보는 개념이죠. 숲을 보는 개념이에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수요량이 딸린다. 그럼 초과 수요율이 딸린다. 그러니까 이거의 상승은 2현상이 아닐 수가 있다라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매매했지만. 그 다음 한국 BNC죠. BNC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지. 이제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상승이 나왔다. 2포인트의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포인트의 상승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만 매수를 한다는 거죠. 모든 포인트를 매수하지 않고
과거 차트 비교할 때는 모든 포인트 다 비교해서 그냥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온 포인트를 보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 수요 공급 개념에서 여기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 공급량이 증가한 이후에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G9 제약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매도량이 높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그전에는 무조건 이 뒤에만 해석했어요. 이렇게 그 전에 거는 같이 안 보고. 근데 지난 결국 원금 마이너스 30% 까먹은 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통해서 마이너스 30%가 까였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거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실패와 성공이 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요 전의 개념을 적용을 안 시켰는데 이건 초과 공급 상태죠. 그래서 2현상이지만 이거는 2현상이 아니다. 실제 2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2현상과 수요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2현상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평행인 상태에서 2현상 다 다르죠. 똑같은 2현상이지만 다 다르다. 그럼 내가 매매를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 2현상에서 매매를 해야 한다. 2현상이면 그렇죠. 이건 이제 앞으로 이런 주식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역배열, 흔히 말하는 역배열 주식이죠. 그 다음에 광진실업, 이것도 역배열 주식입니다. 그죠? 매매하면 안 돼요. 공급량이 증대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죠. 이게 보면은 왜 이게 헷갈리냐면 이 옆에 걸 보고 요 뒤에 걸 빼고 이 앞에 것만 보면은 뒤에 것만 보면은 요 구간 그러니까 상한 이후 구간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금호 HT 18년 11월이라고 써있잖아요. 금호 18년 11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요게 이렇게 나왔네?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은 여기도 수익이 있겠다. 수익이 있겠다. 이렇게 수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네, 잘못된 자리입니다. 잘못된 자리예요. 수요가 강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이 돼야 하는데 초과 수요가 완벽하게 발생되지 않는 자리죠.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 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전체 흐름을 읽어서 초과 수요인가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오는 포인트만 모든 포인트를 매매하지 않고 큰 상승이 나오는 포인트만 매매를 한다. 그래서 큰 수익을 얻은 것들을 보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현상이죠. 이현상인데 이거는 정배열 구간이죠.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점차 늘어나는 그냥 이현상보다 이현상이 초과 수요에 돌입이 된 상황이니까 이건 홀딩했으면 바른손은 3.2% 뭐 3.2% 마무리했지만 그냥 홀딩했으면 이거는 수익이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큰 손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경남지약 있죠. 3월 28일 경남지약 3월 28일 이것도 매매하면 안 되죠. 이것도 역배열 보면 손실이 크게 나온 거 보면은 이 전의 흐름이 초과 공급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는 초과 공급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차트 이현상 차트만 보고 이렇게 읽어도 당연히 안 맞죠. 이 상승 자체가 다른데 이 수요와 공급 자체가 다른데 이현상의 수요 공급 자체가 다른데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했으니까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봉제한 것도 뭐 나쁘지 않게 매매했던 것 같은데 네, 수익은 조금씩 났죠. 경남지약 역배열
그 다음에 또 크게 손실이 났던 게 이것도 역배열 상태죠. 역배열. 요 60이 이동평균선이 다 역배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이현상 매수하면 안 되죠. 이게 이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나왔어도 이건 매수세를 볼 수가 없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서울과 그래서 0.7%. 그 다음에 남선알미우 볼까요? 이것도 그렇죠. 똑같이 여기서는 상승할 때 역배열. 근데 여기서 엄청 털렸죠. 왜냐면 이 3연상이라는 엄청 강한 상승이라는 이 한 가지만 보고 반드시 반등할 거야. 반드시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여기서도 엄청나게 털리고 남선알미 이후랑 삼성스피 6호에서 가장 많이 털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다 보면은 역배열 주식이다. 역배열 주식에서 큰 반등이 나온 거다. 고르산업. 이런 건 정배열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존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선알미유. 이것도 역배열했죠. 팜스토리.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서 정배열이죠. 정배열 이현상이지만 요거는 또 이렇게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조건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대략적인 그 흐름들은 있다. 그래서 요것도 모든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현상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번 크게 시세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나서 큰 시세가 밑에쯤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 주식들 한번 보면은 뭐 따로 보진 않겠지만 보통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여기 얘네들 보면은 보통 여기서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세가 안 나와요. 쭉 그냥 내려앉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였지 그 이후의 자리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요 자리 좋은 기회야. 요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 두 가지만 매수를 합니다. 이후에 쭉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뭐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그거는 시간 대비 상승률이 떨어져요.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시간 대비 상승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만 노려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됐죠. 당연히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시세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다려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거래량 수요량이 증가하는 자리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이 두 개의 상승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하이크 코리아에서 그래서 연속 5% 하고 두 번 여기서도 이것도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승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면 안 되고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여기 갱신하면서 이건 좀 다른 패턴인데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매도량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양봉이지만 대부분 양봉이지만 이게 매도 그러니까 공급의 봉입니다. 양봉이지만 차트상으로는 양봉처럼 보이지만 공급의 봉이다. DH 오토웨어도 그냥 기다렸으면 어느 정도 수익권. 이것도 정배열 자식이죠. 정배열. 이것도 요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뒤에는 시간 대비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다고 해도 시간 대비 하루의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고 이런 자리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거는 공급량의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배열에서 이게 상승이 엄청나게 됐어도
이 V1 상승 원 대비 상승 2죠. 원 대비 상승 2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의 상승률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보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하면은 이거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좋아 보이지만, 뭐 이동평균선상으로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매매하지 않는다. 뭐 이런 포인트만 매매를 한번 하겠죠. 이런 포인트만 한번 매매하고 더 이상 매매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한 번, 여기 매매 포인트 아니고 두 번. 그 다음에 대망의 하이크 코리아. 여기인가요? 6월 23일. 여기서 뭐 장중 매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계속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장중 매매한 것 같고. 이것도 역배열. 이런 주식 하면 안 되죠. 역배열 주식에서 하면 안 되고. 역배열 상승이죠. SIS. 이것도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 일단 역배열 주식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가 그거 상한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의 많이 멘탈이 털린 거죠. 멘탈이 털린 겁니다. 가장 많은 상승 요 자리 한 자리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4연상이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똑같이 이렇게 연속 4연상 차트가 많지는 않아요. 48개인데 쭉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근데 연속 4연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의 상승 이후에 그 다음 상승은 나오기 힘듭니다. 엄청 긴 기간 동안 조정을 해요. 한 번에 상승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이 포인트가 한 번의 상승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상승이 나오려면 엄청나게 긴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요 한 자리 빼고는, 한 자리, 두 자리 빼고는 매매할 자리가 없었는데 계속 그냥 매매를 한 겁니다. 왜냐, 2% 3% 이런 거 먹으려고. 네, 2% 3% 수익 바라고 계속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털리는 거죠. 이것도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죠. 여기서 이 한 포인트 다음에 엄청 긴 조정 다음에 다시 온다고 했죠. 제가 긴 조정. 포인트가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쭉 두 포인트. 그래서 이것도 수요 공급 개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여기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그 수익이 낮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요. 한창. 포인트, 그 다음 두 포인트. 로터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량이 바뀌는 주식이었죠. 예, 뭐 무상증자로 물량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수량이 바뀌기 때문에 수량이 바뀐 거고, 데모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포인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 개념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이죠.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꼭대기들의 거래량 있잖아요. 크게 나온 거래량들이 점점 감소하는 모양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또 거래량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STX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는 여기서 V1보다 상승1보다 상승2가 큰 초과 수요의 이 상승 자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더 가능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런 차트들이랑 비교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룸투코리아 8월 포인트죠. 두 포인트, 딱 두 포인트입니다. 나오는 게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두 포인트. 이게 한 포인트가 가장, 이 한 포인트가 가장 강력하죠. 시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바이더 딥, 요게 여기 딥 구간이라서 여기 조금만 상승해도 매수세가 동참이 돼서 강력한 매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매수가 동시에 동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게 이 뒷자리죠, 뒷자리. 그 다음에 에코캡은 제대로 뭐 한 거죠. 에코캡은 매수를 완전 제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포인트 두 포인트라고 했죠. 한 포인트 그리고 두 포인트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증가를 하죠. 거래량이 강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 보고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걸로 뭐 까먹은 거 이제는 복구를 하는 거죠. 선수비 6%고 거래량이 증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될 때까지. SI 리소스 요게 끝이죠. 요거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 패턴 비교 분석이 아니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수요와 공급 개념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현대 바이오밴드부터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쯤부터 이제는 적용을 시켰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수익률이 뭐 섞어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죠. 이 점상은 수량이 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도 공급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상승률이 더 크다고 해도 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으면 끝이에요. 상승률이 PVT죠. 가격도 포함이 되지만 V 거래량, 볼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이거 한 번이면 끝인데 한 번이면 끝인 자리입니다. 그 뒷자리를 매수하기는 시간 대비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요. 약해요. 시간 대비 수익률이. 그래서 이것도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이 초과 수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매수했으면 충분히 수익 가능했는데 이것도 뭐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25%. 왜 이랬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뭐 다 왜 이렇게 매매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20 몇 프로 버는 만큼 20 몇 프로도 까이고 막 이런 겁니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초과 수요 공급 공부할 때
여기서는 초과 수요, 이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요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초과 수요 공부할 때 한 거고, 요것도 초과 수요 공부할 때 이게 수요량.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죠. 요 자리가 마지막이고 이 자리는 시간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온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샤페론 다음에 샤페론 이렇게 두 번 매매를 통해서 마이너스 30% 그리고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과거 차트 비교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법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